모두의 관심사죠.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연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반짝 호재일 뿐일까요? 김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인천 송도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청약 열기로 무려 60대 1의 경쟁률까지 보였던 국제도시 송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가 1,400여 가구나 쌓이고 전세조차 찾는 사람이 없어 한동안 송도엔 싸늘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송도에 최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의 한 모델하우스. 지난달 28일 주말을 맞아 모델하우스를 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규모의 아파트는 전세대 분양 마감이 눈앞에 있습니다. 34평 완전 마감됐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도 지금 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너무나 많습니다. 침체돼 있던 송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지난달 20일 GCF UN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발표였습니다. 내 집 마련차 몇 달 전부터 여기 보다가 계약을 했어요, 얼마 전에. GCF 이제 확장이 나면서 미분양이 한 반 정도는 해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한국의 홍콩 정도로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단순히 분위기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GCF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유치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미분양도 100여 채 이상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요새 지금 한 400명 남짓이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끈한 분위기입니다. 송도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경수 씨 역시 최근 송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송도 같은 경우는 GCF 그 후로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산 이 씨.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산 집이지만 1년 새 집값이 2~3천만 원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발전 가능성까지 보이는 송도가 이 씨에겐 매력적인 주거지가 됐습니다. 유리병원 여기에, 요구르트병원 여기에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에다가 요즘에 막 계속 이제 상한가를 요즘 이렇게 치고 하니까 저부터도 저기 그렇게 대단한 동네면 나도 가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은 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도 쪽? 송도는 어디 쪽으로 갈 생각을 하세요? 네, 30평 초, 중 이 정도. 국제학교 있는 쪽들은 다 33평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국제학교 있는 데는 분양가가 4억이 넘기 때문에 30평, 33평 이런 것들은 4억에서 한 4억 3천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전세로요? 전세는 전세가는 한 1억 8천에서 2억 사이예요. 송도의 전세 가격은 현재 이 씨가 사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맞먹습니다. 미계약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투자자가 문의가 오면서. 그래도 교육과 편의성 그리고 전망 면에서 송도로 가는 것이 낫다고 이 씨는 보고 있습니다. 집이 좋은 것도 그러니까 새 집이 좋기도 하지만 학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이 정도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GCF 사무국이 들어와 오는 2020년 기금이 완성되면 8,000명 이상이 송도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돼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부 핵심 부처들의 이전이 예정된 세종시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사기도 하고 전세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죠. 분양가가 보통 한 3억 3천에서 3억 7, 8천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되니까는 보통 한 3억 5, 6천에서 4억 사이 매매가. 전세는 4, 5천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전셋값은 총리실 이전 이후 4.39%나 올랐고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최근 2주 동안 1.21%가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셋값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주들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종시는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나 세종시처럼 호재가 있는 지역 외에도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들이 최근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인 이곳은 최근 미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가 200여 채인데 최근 3주 동안 이에 맞먹는 160여 채가 팔렸습니다. 매매 세대가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60세대가 한 번에 이렇게 20여일 만에 이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아파트의 분양이 급증한 것은 분양가를 10% 정도 할인하면서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이른바 90대채까지 맞물리면서 매매가 촉진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를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대기 소유나 관심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얼핏 봐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상승의 실마리를 잡은 걸까?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차동신 씨.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차 씨는 새 집으로 옮기기 위해 4년 전 인근 지역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면서 예전 집을 처분하려 했던 차 씨. 하지만 그때부터 집을 사겠다는 문의조차 뚝 끊겼고 집값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안 팔려요. 아예. 제가 1억을 손해보고라도 팔아볼까 생각했는데 뭐 아예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지금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졸지의 수도권에 집을 2채나 갖게 된 차 씨는 새로 산 집이라도 처분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예전 집은 전세를 놓고 새로 분양받은 집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빚 한 푼 없었던 차 씨는 지금 3억이 넘는 대출금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 정말 한 달에 11만 원도 저를 위해서 안 쓰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도 못 쓰는 그 11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생각하면 불면증 생기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설사 집을 판다고 해도 전세금을 내주고 나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싼 값에 팔아도 저희는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융자를 또 내야 돼요. 그 큰 액수를 정말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돈이 상상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지금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인 3억 7천여만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3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4.3%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송도나 세종시같이 호재가 있거나 크게 가격을 낮춘 일부 재개발 지역 외에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셈입니다. 모든 건 다 풀어도 안 되거든요. 지금 DTI 다 풀어줘도 안 돼.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긴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 한시적인 몰핀 주사를 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악성 매물이라든지 급매물이 조금은 그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세로 접어들기에는 여전히 지금 시장의 체력은 좀 허약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전세에 머물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수도권의 전세값은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그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에 머무르는 그런 수요들이 많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의 전세값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장인 문준상 씨가 퇴근을 서두릅니다. 저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회사에서 집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까지 가려면 퇴근길 정체 시간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찍 서둘러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와서 40분, 50분인데 좀 막히는 시간에 나와버리면 1시간 좀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좀 서두르는 편입니다. 대중교통은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 하는 문 씨. 효진아. 사실 문 씨는 재작년까지 서울 암사동에서 전셋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려고 하자 전셋값이 수천만 원이나 올라 있었고 서울에선 전세를 얻을 만한 집이 도저히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신혼집을 계약할 때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3, 4천 정도 그 같은 평수에 해가지고 오른 편이었고 그리고 그 금액에 비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도 별로 나온 것도 없었고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아이까지 생기면서 넓은 집이 필요했던 문 씨 부부는 결국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전세값은 또다시 무려 4천만 원이나 올랐고 하는 수 없이 대출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생애 첫 전세 자금 대출 통해서 빌리게 되었습니다. 갚을 대로 갚아가지고 한 반 정도는 넘게 갚았어요. 갚았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또 4천만 원이 또 오른 겁니다. 또 시세가. 그래서 또 4천만 원을 또 빌리게 됐습니다. 네. 그 갚는 와중에 또 빌리시게 된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2년마다 집을 옮기고 오르는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서름에도 집을 살 엄두는 나질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 또 하우스푸어라는 말처럼 저희도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니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전세값, 그리고 어디까지 더 밀려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신혼집을 이제 구할 때 신랑이 그때 덕소는 어때 했는데 나는 그 덕소가 너무 시골이어서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덕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4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값이 저희 신혼 때 그 초기 전세 자금에 비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오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4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오르게 된다면 그거는 솔직히 부담이 되는 문제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1분기 특히 3월에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들이 전국 14만 건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매매가는 여전히 저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집값이 빠질 대로 빠졌고 전셋값도 상승하는 만큼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기든 중기든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회복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가는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 소위 가능한 또 유망한 지역이나 유망한 부동산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움직이는. 송도의 경우도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에서 이제 예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제적 효과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GCF에 대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보다는 소비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계층이나 형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주택 정책이 만들어져야만 정말 우리가 주거복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택이 많다고 해서 주택 문제가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집은 많은데 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이제 맞춰주는 작업이 이제 정말 다음 정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집값이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회의론에 빠진 섣부른 결정보다 정부 정책이나 경기 회복 속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